아까 모두의 의장님께서 기조 말씀해 주신 것도 윤영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황인식과 말씀 기조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런 전략 기조나 상황인식을 실천에는 어떤 구체적 전략 그리고 실행력을 과연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외교라는 것은 국익 어떤 이해 충돌 과정이고 상대적인데 이 상대성을 극복해서 우리 어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국력이나 글로벌 리더십 또 실무 외교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불확선 시대의 어떤 한국 외교라고 이제 아까 오늘 주제가 그건데 사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현재 국정 공백 또 리더십 부재 속에서 우리 외교 역량도 사실상 관망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틀렸던 국무장관이 일본은 동맹과 한국은 파트너다 이런 발언이 결국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보내는 어떤 일종의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의도적인 발언이 향후 통상 문제나 방위 분담금 문제 어떤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것인지 그 배경과 진위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 현재 미국이 북핵은 중국과 협의하고 역사 문제는 일본과 얘기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우리 정부가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핵의 당사자도 우리고 위안부 문제 같은 건 우리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와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중국이나 일본하고 풀어나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외교 전략이 보다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에게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미국과 중국을 넘나드는 이런 널뛰기 외교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진로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어서 외교 정책까지 국론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전략이 또 정책이 외국에 과연 실효성 있게 먹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교 전략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국민적인 이해와 동의 속에서 여기에 맞는 실리 외교를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대 정부가 내걸었던 어떤 거창한 구호성 외교보다는 현재는 좀 성과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 적어도 우리가 목표한 외교적 성과를 하나라도 좀 얻어내는 그런 외교에 좀 집중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선 주자들은 사드와 중국과의 관계, 또 위안부 문제와 한일 관계, 또 한미동맹 미래 등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외교 전략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세인식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여기에 국민적 판단과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이고 중재자이면 좋겠지만 최대 경제교육국인 중국을 상대로 만약에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대중 봉쇄 정책의 동참을 요구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과연 우리 정부와 우리 정치권들은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4강 중에서 결국은 현안 중심으로 한다면 일단 미국과 중국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상당 부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양국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상당 부분 좀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는 것인가 이런 걱정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여기에 대한 국민적 지혜와 합의를 빨리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특히 한미 관계에 있어서 성격을 보다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난 시기 미국의 어떤 확장 억제 전략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보장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 체제를 더욱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야지만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국 세계 전략의 한 축으로서 미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해왔던 것도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때로는 미국한테 기다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미 관계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이것이 최근 그 사드 배치 논란이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저는 보다 명확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사드 보복을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자주적인 안보 정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을 설득함과 동시에 단호한 입장을 조금 표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것을 떠나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문제이지 이것은 중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저는 입장을 분명히 좀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의원 외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 활동에서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냉철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행정부 중심의 외교를 보완하는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행정부 중심의 외교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의원 외교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상호 보완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의회 입장에서 후자에 좀 더 강조를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나 사드 배치 등 외교적 상황을 보면 정부 외교가 다소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외 전략과 정책에는 일관성과 통합성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원 외교의 독자적인 영역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에게 제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의원의 속성상 의원외교가 항속적인 체제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의원외교는 의원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외교를 제도화하는 법제화, 또 지속성을 위한 기구화, 의원외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설적인 지원수단, 그리고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의 밀접한 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나 협력 관행의 정착 등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선할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의 의원 외교에 대해서 외유하러 간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아직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 외교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의원들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회에서도 연간 의원 외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의원 외교 수립에는 정부의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어떤 협조가 적극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의원 외교뿐만이 아니라 현재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공공외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외교 전략, 그 외교 정책의 어떤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